지금 바다 위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해상 로봇 공학의 세계인데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과 함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24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또 집이 그립다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완벽한 선원들로만 이루어진 함대가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진화라는 단어가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던 로봇이 어떻게 신뢰받는 선원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배 전체를 지휘하는 선장, 즉 두뇌가 되어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해야겠죠? 바다 위에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로봇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입력된 명령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걸 떠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앞으로 뭘 할지 계획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거의 인간처럼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로봇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는 프로그래밍형 로봇이 있고요. 또 인간의 결정을 도와주거나 능력을 더 키워주는 증강형 로봇도 있죠.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형 로봇까지, 그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 빗대어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로봇의 지능은 우리 뇌처럼 결정을 내리고요. 수많은 센서들은 우리 오감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동 시스템은 우리의 몸처럼 직접 움직이고, 동력 시스템은 우리가 밥 먹고 힘내는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바다 위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사람 대신 로봇을 배에 태우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로봇은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해적 출몰 같은 위험한 지역을 대신 항해해주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사람이 하기 힘든 유해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해양산업이 안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사인 셈입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로 생물 부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배 밑바닥에 따개비 같은 해양 생물이 다닥다닥 달라붙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항을 만들어서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이걸 해결하려면 잠수부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위험하게 긁어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자석으로 착 달라붙어서 선체를 기어다니며 청소하는 로봇, 또 물속을 헤엄치며 따개비를 제거하는 수중 드론, 이런 지칠 줄 모르는 가판원들이 24시간 내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료비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겠죠? 이런 자동화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조선업에서 그 위력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배를 만드는 전체 공정의 무려 68%, 그러니까 용접이나 페인트 칠 같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의 상당 부분을 이미 로봇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갔을지는 상상해 가시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봇 선원들의 활약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해적을 감시하는 감시원 역할을 하고요. 배에 불이 나면 인간 대신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 로봇도 있죠. 항구에서는 무거운 컨테이너를 척척 옮기는 항만 노동자로, 심지어 크루즈선에서는 18개 국어를 하면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바텐더로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놀랍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선장석에 사람이 아닌 로봇, 즉 인공지능이 앉게 되는 시대, 완전한 무인 자율 운항 선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원 인건비가 거의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항로로 연료를 아껴가며 운항하니까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전체 해상 운송 비용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80%라니 이건 정말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죠.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 자율은행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신뢰성, 인력난 해결 같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 반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죠. 바로 대규모 일자리 감소라는 위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일자리 문제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 위에서는 당연히 선원수가 급격히 줄어들 거고요. 그 영향은 육상에도 미치겠죠. 항구에서 화물수를 세던 검수원, 짐을 싣고 내리던 하역 인력, 그리고 그 짐을 실어 나르던 트럭 운전사까지 이 거대한 자동화의 물결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전체의 지도를 바꿔놓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손에 들린 단순한 도구였던 로봇이 이제는 스스로 보고 움직이는 선원이 되었고 마침내 배 전체를 통제하는 두뇌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이 바로 해상 로봇 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배의 두뇌가 로봇이 되었을 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시스템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자율적으로 변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통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